2026년 7월 현재 제가 실무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고 있는 새로운 쟁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과거의 분쟁 네트워크 계약의 유효성 내지는 계약 해지 이런 데 집중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투자 유치라든지 부동산, 브랜드 자산관리, 온라인 플랫폼, 강제 탈퇴, 외국인 현재 유치 이런 문제로 조금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본부나 MSO가 개인 투자조합이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받은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투자자들의 법률적인 의문점들을 해소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법률 의견 사용식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MSO가 투자금을 이용해 신도시의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건물 전체를 임차한 다음에 의뢰인들에게 다시 전대놓는 구조를 검토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에 매입하거나 전대차 구조를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이라 볼 수는 없고, 또 전대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장병원이나 의료기관 복수 개설의 단서로 볼 수도 없지만, 다른 요소들을 또 고려하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위법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MSO가 의료기관의 임대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신규 지점을 개설하는데 그 원장님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인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나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케이스, 의료기관의 매출에 따라 임대료나 수수료가 결정되는 경우, MSO가 의료 장비, 직원, 거래업체, 매출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결합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투자받은 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금, 인력, 장비, 수익 배분 구조가 하나로 결합돼가지고 의료인이 독립적인 개설자를 보기 어려운 상태,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자받은 MSO가 관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전체 구조가 위법해지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MSO에 대한 투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투입 내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배를 구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동의권이라든지 거부권 이런 것들도 MSO의 경영에 관한 범위에 머물러야 되고, 투자자가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이나 의료진의 채용, 진료비나 이런 것들까지 관여하게 되면 그런 구조는 충분히 위법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지점은 원칙적으로 해당 네트워크 브랜드 사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간판을 철거하고 병원 명칭과 인테리어, 안내문 등을 변경하는 것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남아있는 애매한 흔적들이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블로그, SNS, 검색 광고, 네이버 플레이스, 지도 서비스, 전화번호 예약 페이지, 과거에 환자가 직접 쓴 후기 게시물, 이런 거에는 기존 브랜드의 흔적이 장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지점에서 이 페이지는 본부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본부가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본부에서는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계약서에 따르면 그런 흔적들을 다 지우게 되어 있으니까 너네가 지워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구 땡땡 의원, 전 땡땡 네트워크 지점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존 가입되어 있던 네트워크의 명성이나 브랜드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게 법정 분쟁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사실관계를 알리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기존 브랜드의 신용과 인지도에 편승을 해서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수단은 분명히 평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요즘에는 계약서에 계약 종료 이후에 예를 들어 간판 철거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홈페이지, SNS 계정은 누가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지, 도메인, 전화번호 누구에 기속되는지,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플랫폼의 계정은 누가 보유할 것인지, 기존 컨텐츠와 환자 후기 이전 또는 유지 협조 의무가 있는지, 구 땡땡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구 땡땡 브랜드 제거에 필요한 비용들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이제 주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계약서에 계약 종료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 정도만 포함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오프라인 간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흔적들을 함께 포함해서 규정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나 각종 예약 플랫폼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후기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죠. 지점의 네트워크에서 탈퇴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변경할 경우 기존 후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기존 브랜드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적된 후기이기 때문에 지점이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반면 지점 입장에서는 실제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나고 간판이 바뀌었을 뿐인데 왜 이 후기를 내가 이용 못하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계약서상에서 정하면 좋지만 계약서만으로는 명확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각 포털과 플랫폼이 별도의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서 계정 이전과 후기 기속을 아무리 규정한들 플랫폼 정책상 계정 이전이나 이런 후기 승계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승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서류들이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각 플랫폼의 정책을 다 확인을 하고 계정의 명의, 관리자 권한,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탈퇴 시 협조 의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시면은 분명히 탈퇴 이후의 분쟁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는 본부가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문제 있는 지점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개별 지점의 위법 행위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전체 브랜드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거죠. 한 지점에서 중대한 의료사고라든지 불법적인 의료행위, 마약류 관리 위반, 위조의약품 사용, 환자 정보 유출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갑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다른 지점까지 동일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부 입장에서는 일정한 품질 관리와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이 계약을 해제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부의 통제가 지나치면 다시 의료기관의 독립성 침해나 실질적인 경영지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본부는 의료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준수라든지 브랜드 사용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환자의 응대, 개인정보 보호, 광고 기준이나 시설관리 등 비의료적인 영역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탈퇴 조항도 무작정 우리 본부의 입맛에 맞게 다 쓸 것이 아니라 본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지 사유나 조사 절차라든지 소명 기회도 제공하고 시장 기간도 주고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좀 구분해서 따로 규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브랜드 철거뿐만이 아니라 기존 예약 환자 진료의 연속성, 선납금 환불, 진료 기록 보관, 환자 안내 등의 문제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죠. 최근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외국인 환자 유치입니다. 이거는 꼭 네트워크 병원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서 높은 매출을 일으키기 되게 좋은 환경이 처해 있죠. K-팝 열풍 등에 힘입어서 외국인 환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 지점이 개별적으로 이런 외국인 환자 유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MSO 본부를 통해서 해외 마케팅이나 유치업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 병원의 분쟁이나 법률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할 때 예컨대 각 본부와 지점, 유치업체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유치 수수료와 진료비를 어떤 방식으로 정산을 할 것인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공유할 건지, 통역이나 진료 예약이나 숙박, 교통 이런 사후관리 업무를 본부가 부담할지 아니면 병원이 부담할지, 외부 업체가 맡길지, 무등록 유치업체가 중간에 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등록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실제로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건 아닌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문의를 등록하는 게 이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의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문의 등록을 해놓고 사실 많은 병원들이 실제 그 전문의가 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한 누군가가 주요 병원들에 대한 민원이나 고발을 함으로써 이거를 지금 소명하는 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네트워크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리스크인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환자 유치와 수수료 지급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위법한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유치업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 더 나아가서는 형사 처벌의 문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법률적인 검토 요청이 들어오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